네, 양시장의 분위기가 사뭇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낙폭 확대되면서 1950선 이탈이고요. 한 0.9% 정도 조정 나오고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상승폭이 상당히 강합니다. 1.63%까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이쯤에서 작전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이 뭐 아니면 돈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느끼세요? 일단 어제 이미 그 배당락 효과에 대한 선반영이 다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배당락 지수가 한 25% 정도 되는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안 빠질 것 같습니다만 일단 하락 출발에도 불구하고 양대 매매 주체인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이 된다라면 네.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되돌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효과라고 하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게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작전 본격적으로 네. 세워봐야죠. 오늘 작전명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오늘 작전명은 1월 효과입니다. 1월 효과요? 저희 토마토 투자자분에서 짜고 나오신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박준영 운영님도 비슷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1월 효과 그렇게 잡으신 이유는요? 일단 상당히 좀 불투명합니다. 1월달 당시에도 그렇고 좀 전에 이제 증권사 전략에서도 언급이 된 것처럼 2016년도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밝게 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월 효과라고 하는 중소형주 쪽에서의 움직임이 다소 좋아질 수 있다,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단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좋다라는 것도 물론 눈여겨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당장 내일이 아니라 다음 달 시장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체크 포인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소형주고요. 두 번째 하향 조정, 세 번째 대외 변수입니다. 이런 효과하면 또 중소형주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좀 밀착해서 보시면은 제약 바이오주 쪽이라든가 이제 코스닥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이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시장의 추세가 그만큼 좀 불투명하고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 과거 사례에서도 배당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높게 상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푸른색으로 표시가 된 게 이제 코스피 지수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검은색 선이 코스닥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인 배당 기준일을 기점으로 봤을 때에 플러스 34일, 즉 한 달여 동안에 약 한 7%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물론 상승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1월 달에 즉 영업 일수를 약 한 20-30일 동안에 뚜렷한 상승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시장이 엉망진창으로 깨지고 유가증권 시장이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일정 수준의 어느 정도 좀 횡보 타진이라든가 버티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쪽에서 이례적인 1월 효과가 조금 더 강하게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대외적으로 좋은 게 별로 없고 내부적으로도 메이저들의 어떤 매도 공세라든가 이런 것들의 수급 현상이 좀 불투명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뚜렷한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표에서 그 뒤에 그림자 같이 회색 그건 네. 뭔가요? 그건 거래량 수준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한 배당락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는 코스닥이 단기간에 좀 더 강했네요. 그럼 두 번째 체크 포인트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향 조정. 어떤 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대내외적으로 좀 안 좋은 뉴스가 많다라고 하는 것에서의 유가의 어떤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4분기 실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위주의 IT 기업군들의 실적이라든가 현대차 위주의 자동차 쪽의 실적 이런 것들 수출주들이 조금 그 실적의 개선폭이 전체 코스피 시장의 어떤 실적의 개선폭을 결정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4분기 분기 실적 추이를 먼저 보시면은 4분기의 어떤 실적 컨센서스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9월 달 이후에 올해 이제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12월 달만 해도 거의 한 3, 4% 가까이 실적의 하향 전망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른색이 영업이익 추준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검은색이 이제 순이익 추이라 볼 수 있겠는데 뭐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서 결국엔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1월 중순경부터 발표가 될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리미리 지속적으로 지금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것들이 한 2월 중순경까지 실적에 대한 발표 국면이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네. 상당히 좀 안 좋은 뉴스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시장의 어떤 분기 단위의 영업 이익 추이를 본다고 해도 과거 이제 2011년도 이후의 움직임을 본다고 해도 그 4분기가 항상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첫 번째 1분기 이후에 2, 3, 4분기 쪽에서의 실적의 어떤 추이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역의 방향성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림이 나왔네요. 그림을 보시면 제가 붉은색 화살표를 보여드린 것처럼 뭐 2015년도뿐만 아니라 매년도 1, 2,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것은 뭐 배당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약간 특별 비용 같은 것들이 회계상에 있어서 많이 잡히기 때문에 실적 추정 자체가 하향 조정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은 결국엔 뭐 다가오는 2016년도 1분기 실적이 그러면 4분기보다는 좀 개선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부진한 4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는 시간 자체는 조금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기를 했다가 시장에 진입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 봤는데 한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중소형주 좋고 대형주는 안 좋은 근거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개를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대외 변수는 어디에서 유리한가요? 뭐 일단 대외 변수는 사실 별로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그림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지난주나 지지난주의 흐름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게 결국엔 유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변수가 상당히 좋지가 않다. 이미 미국이 한 번에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가격들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뭐 이머징 마켓 쪽에 대한 외국인들 어떤 투자 비중이라든가 아니면 선진국 시장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불확실한 대외 변수가 다가오는 1월 달에도 여전히 잔재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제가 지난주에 유가의 어떤 흐름 자체가 그 뭐 한때라도 20불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실하게 뭔가 유가의 움직임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나라 어떤 증시 전체적인 코스피를 포함한 증시 어떤 안정화도 조금 더 기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 반영했을 때 전략을 세워봐야죠. 이제는 1월 효과를 염두에 두고 중소형주 위주로 포트를 바꾸는 게 더 좋다고 보시는 거세요, 그럼? 뭐 같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역시 1월달 시장이 워낙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두 번째 체크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하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조선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산업재 섹터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2월 달에만 약 한 1,000억 가까운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을 보여주는 만큼 대표적인 대형사 쪽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이 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몸집이 가볍고 또한 4분기 실적이 조금 안정화될 수 있는 쪽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뭐 성장형 가치주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아무래도 이제 2015년도에 움직임을 봤을 때는 뭐 제약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 어떤 뭐 인구의 어떤 구조 변화라든가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서 성장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가가 또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한 2, 3개월 동안에 보면은 뭐 제약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건자재 쪽의 종목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결국엔 실적보다는 상반기에 오름폭이 컸던 주가의 어떤 부담으로 인해서 내려와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위주로 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4분기에 실적이 안정화를 기록하고 있는 쪽의 섹터를 보게 되면 화장품이라든가 그리고 IT 부품사들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 쪽이라든가 건자재 쪽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포트폴리오를 맞춰보시는 것도 뭐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오늘 뭐 제약이라든가 바이오주가 오름폭이 크잖아요. 네. 여기서 못 따라잡겠다? 그렇다라면은 오히려 뭐 종목으로 봤을 때 IS 동소라든가 아니면 한샘이란 것 같은 이러한 좀 중소형주 쪽에 있는 권자재 쪽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뭐 매수 주체의 어떤 수급 자체가 깨지지 않은 네네. 이런 쪽의 종목군들은 공략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성장 그리고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기는 하지만 그 성장률에 대한 네. 의문이 있고 또 IT라든지 일부 성장 섹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바이오도 그렇고요. 네.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던데 어디에 좀 기준점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저는 화장품은 올해 하반기는 바이앤홀드는 전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일단 전략상에 있어서의 화장품 업종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가의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의 트레이딩 관점 접근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약이라든가 바이오주가 당연히 적자 기업군들도 있고 또한 이제 뭐 자본 잠식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뭔가 주가를 그 지지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안정적인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군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향후에 어떤 뭐 올해가 뭔가 태동기였다라면은 2016년에 뭔가 좀 더 성장성을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군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서 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전타임 함께했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정종현 운영육이 세운 작전은요. 오늘의 작전명 1월 효과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1월 전망, 물론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좀 전망되긴 하는데 전반적인 시작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장형 가치주 혹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IT 부품이나 화장품 위주로 전략 세울 것을 권했습니다. 네, 오늘의 작전도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맞게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전해드린 내용 가운데서 좀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좀 알려드립니다. 앞서서 현물 전략 가운데서 올해가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멘트가 좀 나왔었는데요.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내일이 폐장일입니다. 내일이 2015년의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정확하고 발빠른 정보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상당히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투자에 대한 조언입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투자 성향에 맞게 잘 활용해 보시면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일 겁니다. 그럼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